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전 브리핑 시작하고 그리고 보고 있는 종목 간략하게 언급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중인데 코스피가 5.64%, 코스닥은 2.78%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상승 배경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다는 그러한 긍정적 시그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 증시가 강하게 마감을 했죠. 상승 마감을 하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전일 나스닥이 1.29%, S&P 500은 0.89%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미국보다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건 그동안 3전 닉스가 안 좋았죠. 이쪽이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다시금 얘네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괜찮다. 대만 TSMC도 그렇고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국내 증시가 그동안 너무 과하게 떨어졌던 것도 있고 이제 레버리지 쪽도 그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조금 줄어들고 이제 단타를 하던 그런 자금들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로 인한 변동성이 높았던 변동성이 조금은 내려온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반도체 기업이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했는데 반대로 그 매수세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을 매도하면서 그 순환매 성격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 반도체가 좋으면 당연히 국내 증시도 반도체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미국이랑 이란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홍해에서 계속해서 후티 홍해 봉쇄를 하면은 미국이 그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외에도 이제는 홍해까지 막힐 위험에 처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빠르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그 84달러 이상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앞자리가 60 몇 달러였죠. 60달러 후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며칠 사이에 1, 2주 사이에 갑작스럽게 80달러를 넘기다 보니까 트럼프 역시 압박을 받겠죠. 왜냐하면 유가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과 이어지고 그게 결국에 트럼프 정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조금 다급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 이란과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란이 원하는 거하고 미국과 원하는 그 갭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옆에서는 이스라엘이랑 이제 또 그 이란 혁명 수비대까지 이역수까지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까 서로 여전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랑 이란도 역시 끌려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매우 답답하겠지만 어차피 이걸 벌인 사람 역시 트럼프예요. 그래서 수습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길 바라는데 이게 또 마무리 졸속 협상을 하면은 정권에게 또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 전임 정권들과는 다르다. 이란은 확실하게 억압할 수 있다. 핵을 규제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졸속 협상이 되어버린다. 그럼 결국 트럼프 그 이미지에도 타격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로봇 관련 쪽으로 강한 수급이 들고 있는데 오늘의 이슈를 간략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반도체 AI 쪽이 강한데 이제 그 예상 만남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제 다시 또 한국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젠슨 황을 만나서 미팅을 갖는다고 해요. 그게 아마 추정하기로는 24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회동 날짜 24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금요일 넘어가겠죠. 금토 그 사이 기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AI 쪽에서 여전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하고 협력하려는 그런 그 수요가 많은 걸 여전히 알 수 있어요. 네이버도 하이퍼 클라우드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제, 그러니까 검색, 쇼핑, 그리고 예약하거나 결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에이전트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역시나 네이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도체 분야 최고봉들이니까 결국에는 그 AI 산업에 있어서 꼭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방문에서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하고 엔트로픽 CEO까지 같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AI 대가들, 이제 만드는 제조 쪽이랑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제조랑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모두 만나서 이제 회동을 갖는다고 하니까, 물론 가능성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AI 산업 사이클을 다시 굴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 너무 오늘 강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사람들은 항상 다음 먹거리, 다음은 무엇일까,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큰 상황인데, 이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그 로봇 쪽을 찍는 거예요.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종 AI의 최종 형태는 피지컬 AI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가 되려면 결국엔 휴머노이드 아니면 로봇, 그 로봇계 막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로봇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휴머노이드,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서 AI까지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피지컬 AI 쪽이 최종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로봇 산업도 결코 놓치면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산업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반도체 하고 로봇.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결국 AI, 말씀드렸죠. 피지컬 AI라고. 결국 AI를 가기 위해 반도체하고 로봇이 모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 이제 AI에서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이랑 AI를 같이 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 딱 두 가지가 있죠. 중국 기업도 있는데 중국 기업 제외하고 이제 미국의 테슬라, 얘네들은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죠. AI 활용해서. 그리고 현대도 따라가려 하고 있긴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AI하고 로봇 산업에서는 현대차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AI가 취약한데, 이 부분을 따라가려고 현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삼성 하이닉스가 아니라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물론 5년, 10년 이후를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삼성 하이닉스가 반도체 기반으로 왕국을 세우고 있죠. 지금 호남에다가 반도체 그 산업단지를 완공을 하려고 하고 이제 착공을 하려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산업 그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첫 번째 관문이고, 두 번째는 관문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완성이 되어야 반도체가 싸질 거고, 반도체가 싸져야지만 이제 AI를 그 활용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빨라지고 더 거대해진 그 데이터 센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게 로봇에 완성된 AI가 로봇에 접목되면 그게 피지컬 AI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오늘 주목받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업체들이 지금 적자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관련해서 큰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거의 이 두 개가 지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번외로도 우리나라가 방산이 엄청
잘 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약간 앞서 말씀드린 로봇이랑 반도체는 너무 유명해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쪽이 우주항공 산업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스페이스X 상장할 때만 잠깐 반짝였다가 이후에는 빠르게 열기가 식었죠. 스페이스X가 주가가 죽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가 약간 주목받지 못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우주항공 산업 쪽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단기간 내에 갈 수는 없지만 우주 태양광,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그 말뿐만은 아닐 거예요. 결국에는 그쪽으로 행해질 거고. 왜냐면은 지구에서는 그 태양 열 에너지가 1%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주에서 가면은 온전하게 더 높은 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은 결국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결국에는 그거 우주에 나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 관련 쪽으로도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팅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 관련 산업은 장기 사이클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하지만 중요한 건 블랙록은 최대 자산 운용사죠.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블랙록이 이제 지분율 5%를 넘겼다고 해요. 카이 한국항공우주, 우리나라 대표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당연히 투자 목적이죠. 그렇다는 거는 우주 항공 쪽으로도 블랙록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블랙록이 자금을 집행할 때는 장기적 플랜을 짜고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단기 성향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분 매입을 하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약간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종목은 아니었는데 일단 언급드리자면, 지금 오늘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저희 박스권 바닥에서 되게 돈 쓴 자리에서 잘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 언더슈팅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빠르게 회복하고 잘 버티고 있죠. 만약에 13에서 14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닥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 3가지, 오전 종목 3가지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나중에 따로 다룰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의 종목 3가지는 첫 번째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입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이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AMAT가 이제 28년 공급 물량까지 요청을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하이닉스의 전공정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장비 업체들이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장비라든지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모습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련 장비 회사들까지 덩달아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TMC라는 종목인데, TMC 같은 경우에는 특수 케이블, 그러니까 광통신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광 케이블이랑 광 모듈, 광통신 장비 수요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 거대하게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저지연이 데이터 전송을 엄청 초저지연으로 전송하는 게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광통신 쪽으로도 주목이 크게 되고 있는데, TMC 같은 경우에는 북미 데이터 센터 공급망에 직접 진입한, 그러니까 미국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전문 기업하고 110억 규모의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케이블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입증받은 거죠. 미국에 납품할 정도니까. 그래서 AI 관련해서 TMC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옵트론텍.
옵트론텍은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그 관련 산업을 하는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그 광학 렌즈, 광학 필터, 그리고 OIS라고 손 떨림 방지해주는 그러한 기능, 스마트폰에 다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갤럭시 판매량이 좋았다 할 때마다, 아니면 갤럭시 신제품 출시할 때마다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제는 로봇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로봇이랑 자율주행 하려면은 일단 앞을 봐야 되잖아요. 주변 환경을 보고 전송을 해서 AI가 판별을 하고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아니면 이러한 행동을 할지 말지를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역시 AI랑 그리고 로봇 쪽으로 엮여 있는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기업 모두 꽤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뉴파워 플라즈마부터 분석해 볼게요. 일단 단기간 내에 강한 거래량 들어왔죠. 최근 그 4월, 5월 이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흔들기 단계로 보여지고, 이 구간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신고가 한 14,000원, 그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그 단기 목표를 잡아볼 수 있어 보이는 구간이고요.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이유는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일 거래가 최근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이 상승 채널 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상승 채널을 만들어 놨는데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면은 하락 채널에서 보통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했죠. 거래량이 시작되는 구간에서부터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오늘 꺾인다 하더라도 이 상승 채널 라인만 지켜준다면 결국에는 단기 슈팅 노려볼만 하고, 그리고 또 AI 관련 쪽과 엮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니까 그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수주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TMC. 역시나 최근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거래가 아주 박살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최근 며칠 사이에 거래가 갑자기 의미 있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잡으면서 들어 올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기술적으로 이 구간을 보시는 분들은 좋게 보실 텐데, 지금 시간봉으로 체크를 할게요.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하면 지금 바닥 구간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유입됐죠. 즉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여기 시발점이 여기죠. 시작점이 여기, 시작점 이탈하지 않으면서 거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12,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는 한 번쯤은 16,000원, 왜냐면 전 고점까지 단기 목표를 잡아도 되고요. 중장기 목표 한 몇 달 정도 끌고 갈 수 있다 하면은 2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구간에 물량이 많은데 이 밑단에는 그렇게 물린 구간이 없죠. 그렇다는 거는 이 16,000원에서 2만원 사이까지, 16,000원에서 2만 사이까지는 약간 비어있는 곳이다. 이렇게 거래가 터지다 보면은 한 번은 상한가를 치거나 아니면 20% 이상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오늘 언급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트론텍 같은 종목은, 옵트론텍도 최근 말씀드렸죠. 얘는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못 받았어요. 크게 못 받았는데, 왜냐면은 카메라 부품 관련주로 유명하다 보니까 관심을 못 받았지만, 최근에는 로봇 관련 산업 쪽으로 이제 피지컬 AI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카메라가 필요하겠네. 그러면 카메라 관련 부품 산업을 하는 옵트론텍도 주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작년에 상한가를 달성한 적도 있고, 그 상한가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점이 1,800원이 기준점이에요. 1,800원을 기준점으로 2,200원 되면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1,400원까지 내려가면은 매수 물량이 강해지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박스권 매매를 해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장기 박스를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 수급,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들어온 수급이 수상해 보였어요. 왜냐면 지금 로봇 관련 쪽으로 이슈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액추에이터 이런 쪽도 주목받겠지만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피지컬 AI 로봇을 위해서는 앞을 봐야 되니까 이런 쪽도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도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얘는 지난주부터 7월 내내 7월달 하면서부터 이때죠. 이때 거래에 들어오고 나서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 정도 수익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때 샀으면은 대략적으로 20%, 26% 정도 되니까 대략 20%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는 되게 좋게 봤죠. 이때 1,800원 막 이럴 때부터. 근데 지금도 더 좋게 보는 거는 지금 이 구간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어서 찌글찌글 거리는 거예요. 이 구간의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나면은 말씀드렸죠. 단기 슈팅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 올리려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 라인을 딱 글을 보면은 여기에 물량이 많잖아요. 많다기보다 여기에서 횡보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냐면은 코스닥이 박살나면서 역시나 옵트론텍도 박살났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조금씩 코스닥 살아나는 추세에 맞춰서 상승 중에 있다는 거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박살날 때도 빠르게 그 1,800원, 2,000원 구간을 회복하는 걸 보면은 얘는 힘이 있어요. 탄력이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역시나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 관련 채널에 입장하시면은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종목 같은 것들도 그 아침에 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 그 장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그 7시 59분에 정확히 말씀드렸죠. 관련 종목들 양호한 추세들 갖고 있는 거, 단기 슈팅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네, 스윙 관점으로 봐도 괜찮네, 이런 것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채널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은 그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 활용해서 하셔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오전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 오후 마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